이게 물순 냄새지. 아줌마 여기도 좀 닦아줘요. 왜 이렇게 군 떠? 여기요, 여기. 나는 새벽 5시마다 같은 시간, 같은 문으로 회사를 들어갑니다. 경비실 옆 좁은 문. 직원들은 모르는 문이지요. 그 문은 청소부만 사용하는 문입니다. 사람들이 30해 동안 지나쳤지만 단 한 번도 고개를 돌려보지 않은 문. 내 이름은 강명자, 66살. 사람들이 부르는 이름은 그냥 아줌마. 출근 도장을 찍는 것도 아니고 커피 한 잔 내려주는 자동 머신도 내겐 없습니다. 그저 마대걸레 하나, 고무장갑 하나가 전부지요. 하지만 나는 이 회사의 구석구석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이 회사는 내가 태어난 집처럼 익숙합니다. 오늘도 플라스틱 통을 끌며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아무도 없는 시간,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 시간. 그때는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사람들의 눈빛이 없는 공간에서는 내가 지워진 사람처럼 느껴지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침 9시가 막 넘었을 때 여직원 2명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발 뒤꿈치를 콩, 콩, 쿵 차며 걷는 20대의 직설적인 기운. 그들은 내 앞에서 걸음을 멈췄습니다. 아줌마, 여기 좀 치우세요. 휴지가 아주 난리예요, 난리. 한 여직원이 말끝을 길게 느렸습니다. 입술에는 매운 립스틱, 말투에는 더 매운 가시가 박혀 있었죠. 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금방 치울게요. 그 금방이 항상 문제라고요. 옆에 있던 다른 여직원이 툭 던졌습니다. 내가 아니면 누구겠습니까? 늘 약한 사람에게만 말끝을 세우는 사람들. 나는 조용히 쓰레기통을 비우고 걸레를 헹구었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들리는 말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렇게 느려서야 일을 어떻게 하는 거야? 연세도 있으신데 집에서 쉬지 왜 나와? 진짜 청소부 아줌마들 때문에 회사 분위기 떨어져. 그 말들이 걸레보다 더 축축하게 마음을 적셨습니다. 사람의 말은 쏟아버리면 마르는 물이 아니라 맺히고 쌓이고 박히는 상처니까요. 잠시 후 팀장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키가 크고 힐소리가 또렷한 사람. 오세라 팀장. 직원들은 그를 여왕님이라고 부릅니다. 나는 그를 폭풍전야라고 불렀습니다. 입을 여는 순간 주변 공기가 얼어붙으니까요. 아줌마.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회의실 청소 좀 빨리 해주세요. 우리 부장이 곧 들어오시거든요. 여기 냄새도 좀 나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회의실 먼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그녀의 말이 날아왔습니다. 아줌마는 진짜 말을 하나 하면 둘은 못 알아들어요? 여기가 회장님 회사예요. 우리 같은 월급쟁이들이 적당히 맞춰줘야지. 나는 고개를 숙였지만 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가 말한 그 회사. 그 회사는 원래 내 것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만들고 내가 태어나던 날까지 손수 문을 열어주던 회사. 하지만 지금 나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 회사의 바닥을 닦고 있었습니다. 나는 조용히 마대걸레를 들고 복도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회의실 문틈으로 직원들 몇 명이 모여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오세라 팀장, 이번에 또 회계장부 손본다며? 대박. 이 회사 진짜 뒤에서 돌아가는 게 장난 아님. 그래도 회장님 없으니까 말 잘만 맞추면 뭐. 지금 사장도 바지 사장이라며? 그들의 웃음소리가 귀를 스쳤습니다. 나는 숨을 멈췄습니다. 아버지가 죽고 난 뒤 이 회사에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 내가 직접 청소부로 들어왔던 것. 그 이유가 다시 떠올랐습니다. 보고 싶지 않았던 진실이 조금씩 문을 열고 나타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직원 한 명이 나를 밀치듯 지나가며 말했습니다. 아줌마 비켜요. 우리 지금 바빠요. 그 말이 끝나자마자 내 옆을 지나가는 오세라 팀장의 말이 들렸습니다. 청소부는 그냥 청소나 해요. 세상에 괜히 아는 척하다가 사고 치는 사람들 많거든. 나는 조용히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모릅니다.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그리고 이 회사의 진짜 주인이 누구였는지를. 하지만 오늘 그 진실이 조용히 깨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쓰레기통을 비우면서 작게 중얼렀습니다. 사람은 자기 발밑에 깔린 돌이 누구 것이었는지 모를 때가 많지. 그리고 그 말은 오늘 처음으로 나를 향한 선언처럼 들렸습니다. 회사 건물의 유리창은 아침 햇살을 받아 반짝였지만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반짝임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는 청소도구함을 밀며 복도를 지나고 있었고 멀리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점점 큰 회전문처럼 내 귀를 때렸습니다. 아니, 요즘 왜 이렇게 청소 상태가 엉망이야? 진짜 관리가 안 되네. 어휴, 또 그 말이었다. 사람들은 나를 부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아줌마라는 이름 하나만 있으면 된다는 듯 합니다. 나는 들리지 않는 척, 보이지 않는 척 걸레를 짰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에서는 지난 세월이 돌멩이처럼 굴러내렸습니다. 원래 이 회사는 내 집이었다. 내 발자국으로 시작됐던 회사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바닥을 닦는 사람으로 남아있다. 사람들은 알지 못합니다. 내가 어떻게 예전 이름을 버릴 수밖에 없었는지, 어째서 나는 40년 동안 숨어 살았는지. 그날 아버지는 말했다. 명자야, 넌 우리 집 대문을 나서야 한다. 계약 결혼으로 들어온 새어머니가 나를 탐탁지 않아 했고 재벌가의 혈통에 흠이 생긴다는 이유로 나는 20살에 집에서 내쳐졌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월세방 하나와 약간의 돈을 쥐어줬고 그 돈은 반년도 되지 않아 바닥났습니다. 나는 고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고 아버지가 끊어버린 후원 없이는 어떤 길도 열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닦았습니다. 바닥을 닦고 가정집을 닦고 지하철역 화장실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이 회사에서 청소부 채용 공고가 났습니다. 이름도 바꾸고 신분도 감췄습니다. 단 한 번도 내 가족이 나를 찾지 않았기에 그들이 모르는 얼굴로 돌아오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남긴 회사가 무너지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오세라 팀장과 몇몇 간부들이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다녔습니다. 오늘도 복도를 치우는데 사무실 안에서 또 웃음소리가 터졌습니다. 팀장님, 이번에 승인 서류 저한테 넘기시면 제가 깔끔하게 정리해 놓을게요. 그래, 수고 좀 해줘. 위에서 뭐라 하진 않겠지. 그 음성은 사무실 문틈으로 새어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짧게 속삭였습니다. 요즘 감사가 뜬대요. 장부 손 뗀 거 들키지 않을까요? 걱정 마. 이 회사 누가 관리하는지도 모르잖아. 회장 죽고 나서 바지 사장이 들어왔다는 말도 있던데 나는 걸레질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바지 사장? 그 말은 즉 아버지가 남긴 회사가 누군가의 손에 의해 조용히 삼켜지고 있다는 뜻이었다. 명자 씨? 갑자기 누군가가 내 옆에서 불렀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보니 그나마 유일하게 인간적인 말투를 쓰는 직원 지민이었습니다. 여기 이거 떨어져 있어서요. 명자 씨 거 맞죠? 그가 건넨 건 작은 열쇠 하나였습니다. 평범한 열쇠 같지만 나에게는 중요했습니다. 창업주가 생전에 사용했던 서류 보관실의 구형 잠금 장치 열쇠. 나는 고개를 숙여 감사 인사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그때
또 힐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오세라 팀장이었습니다. 아, 여기 있었네. 지민 씨, 그런 것 줍지 말아요. 청소부분들 물건은 뭐 특별한 것도 아니잖아.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민은 난처하게 미소를 지었지만 오세라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나를 향했습니다. 아줌마, 오늘은 창고도 좀 정리해 주시고요. 저번에 먼지 앉아 있던데 그 정도도 못 하시는 건 아니죠? 나는 조용히 말했다. 네, 알겠습니다. 그녀는 듣기 싫다는 듯 손을 휘저었습니다. 그리고 제발 조용히 좀 다니세요. 회사 분위기 흐려지잖아요. 그녀가 돌아선 뒤 지민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죄송해요. 팀장님 성격이 좀 까칠해서. 나는 미소도 짓지 못하고 고개만 숙였습니다. 지민이 멀어지자 복도는 다시 빈 공간처럼 차가워졌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내 가슴에서 오래 묵혀둔 무언가가 살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청소도구함을 끌고 서류 보관실 쪽으로 향했습니다. 오래된 문 앞에서 열쇠를 꺼내 들었습니다. 그 열쇠는 손가락 사이에서 차갑게 떨리고 있었고 잠금 장치는 마치 오랜 세월 열어달라고 속삭이듯 조용히 삐걱이는 소리를 냈습니다. 명자야, 이것만은 기억해라. 언젠가 내가 이 회사를 다시 찾게 되면 이 안에 답이 있을 거다. 아버지의 목소리가 또렷이 떠올랐습니다. 문이 열리자 서류 냄새와 오래된 종이의 미세한 향이 섞여 허공으로 퍼졌습니다. 나는 조용히 방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방 한쪽 구석에서 색이 바랜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습니다. 상자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강명자 후일 열람. 내 손끝이 떨렸습니다.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나는 순간적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문틈으로 보이는 그림자, 숨소리, 그리고 낯익은 목소리. 청소 아줌마가 여기서 뭐 하는 거죠? 오세라 팀장이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의심으로 가득했고 그 눈빛이 방 안과 상자를 번갈아 훑쳤습니다. 나는 서류를 품에 숨기지도 못한 채 그저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세라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했다. 여기 청소부가 들어올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그 순간 내 안에서 조용하지만 단단한 목소리가 스쳤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오세라 팀장이 열쇠를 손에 쥔 채 복도로 걸어가고 있었다. 그 열쇠는 오래된 금속 냄새를 풍기며 형광등 불빛 아래 희미하게 반짝였다. 그녀는 마치 아무 일도 아니라는 듯 태연한 걸음이었지만 뒤를 따라 걷는 직원들의 시선은 그 작은 열쇠에 고정돼 있었다. 나는 조용히 뒤따랐다. 몸은 평소와 다름없이 걸레를 들고 있었지만 가슴 속에서는 오래 묵혔던 무언가가 들썩거렸다. 그 열쇠는 아버지가 나에게 남긴 마지막 흔적이었다. 오세라는 사무실 문 앞에서 멈췄다. 이게 뭐라고 이렇게 난리야. 그녀는 중얼거리며 열쇠를 책상 위에 툭 올려놓았다. 직원들이 다가와 그것을 둘러싸며 말했다. 팀장님, 저게 뭐예요? 완전 구식인데. 청소부 아줌마가 왜 이런 걸 들고 다니지? 서류 보관실 열쇠인가? 세 사람은 마치 놀이하듯 이 열쇠의 의미를 붙이고 있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다. 내가 돌아온 이유가 그 열쇠와 무관하지 않다는 사실을 그 누구도 모른다는 것. 그게 오히려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었다. 그때였다. 누군가가 내 옆으로 다가왔다. 부드러운 말투, 조심스러운 발걸음. 지민이었다. 명자 씨 괜찮으세요? 그는 주변 직원들이 없을 때만 나를 이름으로 불렀다. 유일하게 나를 사람으로 대하는 사람이었다. 괜찮네. 나는 짧게 말했다. 그러나 지민은 내 얼굴을 보며 고개를 저었다.
괜찮아 보이진 않아요. 오늘 팀장님이 좀 선을 넘은 것 같아서요. 나는 걸레를 들고 조용히 말했다. 넘은 건 오늘만이 아니지. 지민은 헛웃음을 지었다. 사실 저 사람 요즘 회사 돌아가는 흐름을 자기 손에 넣었다고 착각하는 중이에요. 감사도 피해가고 있고 뭔가 이상해요. 이상하다? 내가 물었다. 지민은 주변을 살폈다. 제가 들은 소문인데 이번 감사는 이사회 비밀 지시래요. 회계장부가 누가 손댄 것처럼 이상하다나요. 근데 말이죠. 그는 목소리를 낮췄다. 그 장부 팀장님 손 거쳤어요. 그 순간 복도에 깔린 공기가 바닥까지 내려앉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눈을 가늘게 뜨며 말했다. 그 열쇠를 왜 저렇게 집착하는지 알겠네. 지민은 놀란 표정으로 나를 봤다. 명자 씨 혹시 아는 거? 나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직은 말하기 어렵네. 그 순간 사무실에서 소리가 들렸다. 문이 벌컥 열렸다. 오세라 팀장이 다시 복도로 나왔다. 아줌마. 그녀의 목소리는 무틈없이 매끈했지만 그 뒤에 감춰진 의심의 날은 도드라져 있었다. 나는 천천히 시선을 들었다. 열쇠 돌려주세요. 나는 차분하게 말했다. 그녀는 실소를 터뜨렸다. 이게 아주머니 거라고요? 나는 단호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말끝이 닿자마자 주변 직원들의 얼굴에 놀라움이 번졌다. 아니, 아줌마가 왜 그런 걸? 저 열쇠 사무실에서도 본 적 없는데? 오세라는 팔짱을 끼고 내 앞에 섰다. 아줌마, 혹시 이 회사 다닐 때부터 이상한 짓 하는 건 아니겠죠?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이상한 짓을 한 건 제가 아니라 열쇠를 뺏어간 사람들이죠. 순간 공기가 찢어질 듯 했다. 지민은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지만 오세라는 재빠르게 상황을 잡았다. 아줌마. 그녀는 목소리를 낮춰 말했다. 지금 말 조심해야 되는 거 아세요? 이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저희예요. 아줌마는 외부 인력입니다. 그 말은 단칼이었다. 너에게는 말할 권리가 없다는 뜻. 나는 미소도 없이 말했다. 외부 인력이라. 그래서 더 잘 보이는 것들이 있죠. 오세라 팀장이 표정을 굳혔다. 뭐라고요? 안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 감추려고 하는 행동들. 그게 청소부 자리에서는 다 보여요. 그 순간 사무실 안에서 누군가가 급히 달려왔다. 팀장님. 한 직원은 숨을 몰아쉬며 말했다. 큰일 났어요. 감사팀이 지금 바로 우리 층으로 온대요. 회계장부 다시 확인한다고.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터져나왔다. 이번에 걸리면 우리 부서 난리 나는 거 아니야? 팀장님이 뭐 하신 게? 잠깐, 이거 왜 갑자기 감사가 들어와? 그러나 오세라는 굳은 표정으로 말을 끊었다. 조용히 해. 내가 처리할 거니까. 그녀는 급히 사무실로 들어가려고 했다. 그러나 나는 그녀의 옆에서 차분히 말했다. 팀장님. 그녀는 걸음을 멈췄다. 그 열쇠 필요하실 겁니다. 나는 그녀가 들고 있는 열쇠를 바라봤다. 왜요? 그녀가 묻자 나는 아주 미세하게 웃었다. 감사팀이 확인하려는 방. 그 문을 여는 열쇠이니까요. 순간 오세라 팀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직원들이 술렁였다. 뭐? 저 열쇠가? 아, 그럼 이 열쇠가 회사 창업주가 쓰던? 오세라는 당황을 감추며 말했다. 그럴 리가 없잖아. 청소부가 이런 걸 왜 갖고 있어?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왜냐하면 그 방을 마지막으로 연 사람은 제가 아니라 제 아버지였으니까요. 그 말은 복도에 얼음처럼 내려앉았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다. 오세라조차 내 이름을 지워버린 사람들이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을 아직 알지 못한 채
반전의 문은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감사팀이 우리 층으로 올라온 건 오세라 팀장이 열쇠를 손에 든 바로 그날 오후였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회색 정장을 입은 감사팀 직원 셋이 조용히 걸어 나왔다. 그 순간부터 사무실의 모든 공기는 달라졌다. 마치 비닐을 씌운 듯 공기가 묵직하게 가라앉았다. 감사팀입니다. 회계장부와 최근 승인 문서를 다시 점검하겠습니다. 팀장은 잠깐 굳었다. 그러고는 억지 미소를 지어냈다. 아, 네. 물론입니다. 저희 팀은 늘 성실하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엔 미세한 떨림이 있었지만 주변 사람들은 눈치채지 못했다. 오직 나만이 그 떨림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고 있었다. 나는 먼 발치에서 그녀를 바라봤다. 그 눈빛에는 분노가 아니라 깊은 피로가 있었다. 이제 슬슬 감춰둔 진실들이 고개를 들기 시작하는구나. 감사팀 직원들이 책상마다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고 실수로 숨이 너무 크게 들릴까 조심하는 직원들도 있었다. 팀장님, 이거 지난달 결제 문서인데요. 날짜가 이상합니다. 감사팀 직원이 차분히 말했다. 오세라는 서류를 받아들고 황급히 페이지를 넘겼다. 아, 이거 직원 실수일 거예요. 금방 확인해. 여기 서명도 이상합니다. 필적이 2개예요. 직원들은 고개를 갸웃거렸고 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단어 하나하나가 오세라의 얼굴을 더 창백하게 만들고 있음을 느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걸 나는 알고 있었다. 이건 시작일 뿐이었다. 열쇠 좀 주시겠습니까? 보관실 문을 열어야 해서요. 감사팀이 오세라에게 말했다. 오세라는 잔뜩 굳은 표정으로 책상 위에 열쇠를 집었다. 그러나 그 열쇠를 움켜쥔 순간 그녀는 나를 보았다. 정확히 말하면 내 눈을 보았다. 왜 이 열쇠가 아주머니 손에 있었던 거죠? 그녀는 작게 그러나 날카롭게 물었다. 나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건 저보다 팀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시죠. 그녀는 빠르게 시선을 피하며 말했다. 그냥 감사팀이 필요하다니까 넘기기만 하세요. 그러나 그녀의 손은 열쇠 하나를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비밀까지 움켜쥐고 있는 듯 하얗게 힘이 들어가 있었다. 서류 보관실 문 앞. 감사팀이 열쇠를 끼워 돌리려 했지만 문이 조금 뻑뻑하게 열렸다. 문이 열리는 순간 안쪽에 쌓인 오래된 서류들, 먼지 냄새, 그리고 아버지의 냄새가 나를 덮쳤다. 그러나 나는 바닥을 닦는 사람일 뿐 그들 옆에 서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때 감사팀 직원 한 명이 방안을 훑어보며 말했다. 이쪽 장부 최근 것들로 보이는데 정상적인 결제 기록이 없어요. 방 안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흔들렸다. 그리고 직원 하나가 말하고 말았다. 혹시 누가 장부 조작한 거 아닙니까? 순간 사무실 전체가 얼어붙었다. 그 말은 돌이킬 수 없는 선을 그었다. 직원들 시선이 자연스럽게 팀장 오세라 쪽으로 향했다. 저 아니에요. 오세라가 당황한 목소리로 말했다. 저는 그냥 결제만. 아니, 그게 아니라 자신을 변호하려는 말이 스스로 만든 그물 안에서 목이 걸리는 듯했다. 팀원들이 하나둘씩 뒤로 물러섰다. 평소 그녀 앞에서 네, 팀장님만 외치던 사람들이다. 그러나 오늘은 달랐다. 팀장님이 항상 처리하셨잖아요. 우린 그냥 지시받은 대로 했어요. 기록 수정도 팀장님이. 오세라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직원들을 돌아봤다. 너희 지금 뭐라는 거야? 왜 나한테 떠넘겨? 그녀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렸고 눈동자는 점점 흔들렸다. 그러나 사람들은 외면했다. 불안한 배에 올라타면
가장 먼저 밀어 떨어뜨리는 건 항상 위에 있던 사람이었다. 나는 복도에서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그녀가 두 손으로 머리를 감싸쥐고 한숨 섞인 비명을 삼키는 모습까지. 내가 그 자리에 서본 적이 있기에 그녀의 붕괴가 너무 익숙하게 느껴졌다. 잠시 후 경영지원실에서 한 통의 전화가 왔다. 오세라 팀장님, 잠시 내려오시죠. 보고 드릴 게 있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징계 회부나 다름없었다. 직원들은 그 순간을 기다렸다는 듯 서서히 흩어졌다. 누군가는 아예 그녀를 피했고 누군가는 씁쓸한 표정을 지었다. 지민만이 조용히 나를 보고 있었다. 명자 씨, 그는 의미를 담아 말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서랍 정리용 수건을 접으며 평온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곧 알게 될 걸세. 지민은 내 표정에서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어떤 결심을 읽은 듯 말을 잇지 못했다. 오세라 팀장이 엘리베이터로 향할 때 그녀는 마지막으로 나를 바라봤다. 그 눈빛은 분노도 아니고 억울함도 아니었다. 두려움이었다. 아줌마, 당신 도대체 누구예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너무 오래 숙이고만 살아서인지 오랜만에 든 고개가 오히려 더 또렷했다. 아직은 그걸 밝힐 때가 아니지. 그 말만 남기고 나는 걸레를 다시 들었다. 그러나 나도 알고 있었다. 이제 곧 지워졌던 이름이 다시 불리게 될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이름을 듣는 순간 모든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오세라 팀장이 징계성 호출을 받고 내려간 뒤 사무실은 마치 폭풍이 지나간 자리처럼 어수선했다. 직원들은 흩어져 있었고 감사팀은 여전히 서류를 정리하며 이건 더 확인해야 합니다라는 말만 반복하고 있었다. 지민이 나에게 다가왔다. 그는 늘 그렇듯 조용한 말투였지만 오늘은 그 눈빛 안에 무언가 더 깊은 의문이 담겨 있었다. 명자 씨, 아까 하신 말 사실이에요? 나는 청소도구함에 걸레를 접어 넣으며 고개를 들었다. 어떤 말인가? 그 열쇠, 정말 명자 씨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사용한 거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나는 잠시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먼 곳을 바라보았다. 창문 너머로 오후 햇빛이 뭉개진 구름을 비추고 있었고 그 빛이 복도 바닥에 길게 내려앉아 있었다. 지민 씨, 나는 낮고 조용하게 말했다. 사람은 누구나 잃어버린 이름 하나쯤 갖고 살아. 지민은 말이 없었다. 그러나 그의 눈빛은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고 말하고 있었다. 나는 더 말을 이을 수 없었다. 여전히 때가 아니었기 때문이다. 그때였다. 복도 끝에서 높은 구두 소리가 규칙적으로 울렸다. 회사에서 흔히 들을 수 없는 흔들림 없이 단단한 걸음소리였다. 직원들이 하나둘씩 고개를 들었다. 저분 이사회 쪽 아닌가? 왜 갑자기 여기까지 오지? 검은 정장을 입은 남자와 그 뒤를 따르는 비서 둘, 그리고 그들 앞에서 걸어오는 한 사람. 창업주 시절부터 회사를 지켜왔던 이사회 부의장 한도현. 그는 회색 머리가 섞여 있었지만 선명한 눈빛은 젊은 직원들을 압도하고도 남았다. 그가 걸어오는 동안 사무실은 숨조차 쉬기 어려울 정도로 조용해졌다. 그리고 그는 내 앞에서 멈춰섰다. 명자 씨, 그는 분명히 씨라고 불렀다. 청소 아줌마가 아닌 한 사람의 이름으로. 직원들이 술렁였다. 누구도 믿지 못했다. 경영진급 인물이 청소 노동자를 이름으로 호출하는 장면을. 나는 고개를 들었다. 그의 얼굴은 세월이 깊게 패였지만 그 안에 담긴 정서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랜만이군. 그는 작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러나 직원들은 이해하지 못했다. 저 사람 지금 청소부잖아. 부의장이 왜? 설마 알던 사이야? 지민은 놀라움에 말을 잇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천천히 말했다. 부의장님, 이 자리에서 인사드릴 수는 없을 줄 알았습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돌아올 줄 솔직히 기대도 하지 않았다. 그 말은 꾸지람이 아니라 세월을 통째로 아는 사람이 내던지는 슬픔에 가까웠다. 하지만 직원들의 반응은 달랐다. 돌아온다고? 무슨 말이야? 저 아줌마가 왜? 그때 감사팀장까지 복도로 걸어 나왔다. 부의장님, 필요하신 자료가 있으십니까? 도연은 고개를 저었다. 자료는 이미 충분히 봤네. 지금 필요한 건 사람이지. 그가 나를 바라봤다. 직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따라 나에게 꽂혔다. 오세라가 사라진 자리 뒤로 오히려 더 큰 빈틈이 생긴 듯했다. 도연은 천천히 말했다. 명자야. 그는 누구보다 자연스럽게 나의 본명을 불렀다. 내가 돌아온 이유를 이제 이야기할 때가 된 것 같다. 내 심장이 작게 흔들렸다. 그 순간 지민이 조심스럽게 말했다. 명자 씨가 아니라 명자님이라고 하신 건가요? 도연은 잠시 지민을 바라보고 작게 웃었다. 그래요. 이 회사의 뿌리를 알고 있는 사람에게는 그 정도 예우는 해야 하지 않겠나. 직원들이 술렁거렸다. 뿌리? 무슨 말이야? 청소부가 회사의 뿌리라고? 그러나 그 순간 도연의 다음 말이 모든 소음을 단숨에 잠재웠다. 당신들 모두 기억하시오. 이 회사의 창업주인 강세준 회장에게는 한 명의 외동딸이 있었다. 직원들의 시선이 천천히 나에게 향했다. 그리고 그 딸의 이름이 도연이 말문을 열려는 순간 나는 조용히 손을 들어 그를 막았다. 아직은 말하지 말아주세요. 도연은 놀란 듯 나를 보았다. 직원들도 마찬가지였다. 나는 아주 차분하게 말했다. 제가 밝히고 싶은 진실은 아직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지금 알려지면 오히려 누군가에게 이용당할 수도 있어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원한다면. 그는 직원을 향해 말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본 것은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시오. 그 말에 직원들은 놀라움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도연은 마지막으로 나에게 말했다. 명자야, 곧 이사회에서 이야기를 나누자. 내가 돌아왔다는 사실은 누군가에게는 큰 충격이겠지. 그 말은 오세라 팀장에게만 해당되지 않았다. 이 회사 안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아직 등장하지 않았다. 도연이 떠난 복도는 마치 다른 세상이 된 듯 조용했다. 지민이 나에게 다가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명자 씨, 도대체 누구세요? 나는 걸레를 들고 천천히 답했다. 곧 알게 될 걸세. 그러나 내 안에서는 이미 오래전 잃어버린 이름이 천천히 깨어나는 소리가 나고 있었다. 한도연 부의장이 명자의 손을 잡고 복도 한가운데 멈춰섰던 그 순간 회사 전체의 공기가 바뀌기 시작했다. 명자가 평생 감춰온 이름 한명자. 그 이름을 아는 사람은 오직 한도연 뿐이었다. 명자야, 정말 내가 여기 있을 줄은 몰랐다. 도연의 목소리는 세월을 견딘 바람처럼 낮고 깊었다. 직원들 사이에서 숨죽인 웅성거림이 퍼졌다. 누구도 들어본 적 없는 정적이 오피스 전체를 덮었다. 명자는 조용히 손을 빼며 말했다. 부의장님, 사람들 많은 곳에서는 그냥 명자라고 불러주세요. 전 지금 이 회사의 평사원이니까요. 그 말 한마디가 오세라의 옅은 비웃음을 잠시 멈추게 했다. 하지만 그녀는 곧 표정을 굳혔다. 부의장님,
지금 청소 직원 때문에 업무가 마비됐습니다. 너무 감정적으로. 그때였다. 부의장이 천천히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봤다. 그 시선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지만 세라는 바로 입을 다물어야 했다. 그 정도로 강한 무게감이 있었다. 명자 씨. 부의장이 다시 그녀를 향해 말했다. 언제까지 이렇게 지낼 생각이었나? 명자는 가슴 깊숙이 잠겨있던 시간을 꺼내듯 조용히 답했다. 제가 선택한 삶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뒤 회사에서 나를 찾으면 또 누군가 손해를 보게 될 것 같았어요. 저는 이 이름으로 사는 게 편했습니다. 직원들의 시선이 명자에게 쏠렸다. 아버님이라는 말, 부의장과의 관계, 그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아무도 모르는 채 분위기는 서서히 뒤집히고 있었다. 하지만 너는 지분을 가진 사람이다, 명자야. 도연의 말에 세라가 크게 눈을 떴다. 지분이요? 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 뒤에서 직원들마저 숨을 들이마셨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회장이 생전에 마련해둔 신탁 지분. 명자, 너에게 돌아가는 목. 그것이 곧 해제될 시간이 다가왔다. 순간 사무실 공기가 얼어붙었다. 명자는 천천히 눈을 내리깔았다. 그런 얘기 제발 여기서는 하지 마세요. 저는 그 지분에 관심 없습니다. 그럴 자격도 없고요. 관심 없다는 말, 그걸 들으려고 이렇게 오래 찾은 게 아니다. 도연은 오랫동안 삼켜왔던 진실을 꺼내듯 말했다. 내가 떠난 이유는 회사 때문이 아니었다. 내 동생 때문이다. 직원들은 동생이라는 단어에 서로를 바라봤다. 명자의 얼굴이 잠시 흐려졌다. 숨겨왔던 과거가 수면 위로 떠오르는 듯한 표정이었다. 부의장님, 그녀의 목소리가 흔들렸다. 그 이야기는 이 자리에서 할 일 아닙니다. 그러나 도연은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듯 조용히 말했다. 내 동생이 회장님의 사고를 눈앞에서 목격했다는 것 사람들은 몰랐다. 그 아이가 그날 이후 집을 나가 사라졌다는 사실도, 그리고 그 죄책감을 내가 혼자 떠안고 회사를 떠났다는 것도. 명자의 손에서 작은 키가 떨어질 뻔했다. 그녀는 숨을 조용히 들이쉬었다. 세라는 더는 버틸 수 없다는 듯 말했다. 잠깐만요, 부의장님. 이분은 그냥 청소부잖아요. 무슨 동생, 무슨 신탁. 그때 부의장이 낮게 말했다. 세라 씨, 경영진 회의에 참석해 본 적 없지요? 네. 그럼 모를 겁니다. 명자 씨는 이 회사의 창업주 한일수 회장의 유일한 따님입니다. 사무실 전체에서 작은 탄식이 터졌다. 세라는 마치 바닥이 꺼지는 듯 뒤로 한 걸음 물러났다. 자신을 꾸짖던 그 청소부가 회사의 사실상 주인이었다는 사실. 그녀는 말을 잃었다. 하지만 세라는 마지막 자존심을 부여잡고 말했다. 왜 그동안 숨어 계셨던 거죠? 명자는 고개를 들었다. 그 눈엔 수십 년의 시간이 서려 있었다. 숨은 게 아니라 버린 겁니다. 돈도, 이름도, 회사도. 그날 이후로 다 무의미해졌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슬프지도 화내지도 않았다. 조용했지만 강했다. 이 회사가 다시 서는데 방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 자리엔 저 말고 더 뛰어난 사람들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죠. 직원들은 말없이 그녀를 바라봤다. 오랫동안 청소복 속에 가려져 있던 진짜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도연이 조용히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내가 떠난 사이 회사는 정반대로 흘러갔다. 권력 다툼, 부정, 내부 조작까지 내가 지켜주던 시절보다 훨씬 엉망이 되었지. 명자의 손끝이 잠시 떨렸다. 그때였다. 감사팀장이 다가와 보고서를 부의장에게 내밀었다. 부의장님, 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오세라
팀장님 인사 기록 조작과 실적 허위 보고 건이 확인됐습니다. 세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다. 뭐라고요? 감사팀장은 담담히 말했다. 오늘자로 직위 해제 요청이 올라가야 합니다. 사무실 전체가 또 한 번 뒤집혔다. 세라는 명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 열쇠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명자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당신의 행동이 만든 결과지요. 세라는 그 말에 무릎이 풀린 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직원들 사이에서 조용한 한숨이 흘렀다. 도연은 명자를 바라보며 말했다. 명자야, 이제 내가 돌아올 시간이 됐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돌아오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처음으로 직원들을 둘러보았다. 이 회사가 어디로 가는지는 제가 지켜볼 겁니다. 그 말 한마디에 회사의 공기가 달라졌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안도했으며 누군가는 갑자기 바로 서야 한다는 듯 자세를 고쳐 앉았다. 그리고 세라는 아직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얼굴로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명자의 마지막 시선은 그녀에게로 향했다. 사람 위에 사람 없습니다. 직책이 사람을 강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사람됨이 자리를 지켜줍니다. 그 말은 폭발적인 고함도 감정적인 비난도 아니었다. 그러나 세라의 심장은 그 어느 말보다 세게 흔들렸다. 그리고 칠막은 부의장의 한마디로 끝을 맺었다. 곧 이사회가 열릴 것이다. 명자 씨 준비하시게. 우리가 잃어버린 회장의 뜻을 다시 세워야 하니까. 명자는 조용히 숨을 내쉬었다. 그 숨에는 오랫동안 짓눌렸던 삶의 무게가 이제야 비로소 들어 올려지는 듯한 해방감이 담겨 있었다. 이사회실 문이 천천히 열리자 안에 모여있던 임원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쪽으로 향했다. 그들은 모두 익숙한 얼굴만 보던 사람들이었다. 한도연 부의장, 경영지원본부장, 감사실장, 그리고 각 부문 대표들까지. 그러나 오늘 그들이 한 번도 예측하지 못한 인물이 걸어 들어왔다. 청소복 대신 단정한 아이보리색 블라우스와 검은 카디건. 머리는 여전히 단정하게 묶여 있었지만 그녀의 걸음에는 분명히 다른 결이 있었다. 한명자님? 누군가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다. 명자는 작게 인사했다. 회의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순간 몇몇 임원의 얼굴이 굳어졌다. 그들은 이미 상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창업주가 남긴 신탁 지분의 실소유자. 그 사람이 바로 지금 들어온 명자라는 사실을. 부의장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오늘 회의의 안건은 간단합니다. 회사가 그동안 잃어버린 가치를 되찾는 일입니다. 명자는 조용히 자리에 앉았다. 그녀가 앉는 순간 이사회실의 공기가 바뀌었다. 그동안 누군가에게 가려져 있던 이름이 제 자리를 찾아온 순간이었다. 감사실장이 보고서를 내밀었다. 먼저 인사팀 내 조작건입니다. 오세라 팀장과 일부 직원이 실적을 허위 보고했고 인사평가를 임해 조작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임원들 사이에서 낮은 탄식이 흘렀다. 한도연이 차분히 말했다. 오늘자로 관련 책임자 전원 직위 해제입니다. 그러나 명자는 손을 들었다. 잠시만요. 모두가 그녀를 바라봤다. 직위 해제는 당연한 조치지만 저는 누군가가 무너지는 모습을 보려고 온 게 아닙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잔잔했지만 모두의 가슴에 깊이 스며들었다. 저 역시 잘못한 것이 많습니다. 회사의 혼란을 바로잡아야 할 사람이 자리를 떠났고 그 결과로 많은 부정과 다툼이 생겼습니다. 그 책임에서 저는 자유롭지 않습니다. 그 말에 이사회실은 완전히 조용해졌다. 부의장이 조용히 물었다. 그래서 내 생각은 무엇이냐, 명자야?
명자는 천천히 보고서를 스쳐보며 말했다. 해임이 아니라 교육 기회를 주는 건 어떨까요? 임원들은 놀란 눈으로 그녀를 바라봤다. 잘못은 바로 잡아야 하지만 겁을 주기 위해 회사를 운영하진 않았습니다. 누구든 실수할 수 있고 배움으로 다시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한 임원이 물었다. 그러면 오세라 팀장도 말입니까? 명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다만 정확한 책임은 져야 합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잘못이 그 사람의 모든 인생을 지워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목소리에 부의장은 오랜 세월의 후회와 감탄을 동시에 느꼈다. 창업주가 왜 명자에게 회사를 맡기고 싶어 했는지 이제야 분명해졌기 때문이었다. 회의가 끝난 뒤 명자는 조용히 건물 밖으로 걸어 나왔다. 겨울 끝자락 햇빛이 부드럽게 떨어지는 오후였다. 그녀는 오랜만에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그때 문득 뒤에서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다. 명자님. 돌아보니 오세라가 서 있었다. 평소의 매끄러운 말투와 날카로운 시선은 온데간데없고 그저 길을 잃은 사람처럼 불안한 눈이었다. 정말 죄송합니다. 세라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제가 한 행동들 핑계댈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도 기회를 주신다고 해서 저는 세라의 손이 작게 떨리고 있었다. 명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기회를 주는 건 내가 아닙니다. 네, 당신이 다시 세우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무너질 수 있지만 누구나 다시 설 수도 있어요. 세라는 눈가가 붉어졌다. 비난을 받는 것보다 더 벅찬 따뜻함이었다. 그러니 다시 시작하세요. 명자는 조용히 말했다. 이번엔 누군가를 밟고 올라서는 방식이 아니라 당신 자신을 위해. 세라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그녀는 작은 숨을 들이쉬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날 저녁 명자는 회사 뒤편 작은 벤치에 앉아 있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마음만큼은 오랜만에 따뜻했다. 명자야. 부의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회의 잘했어. 그가 말했다. 내가 돌아온 이후로 회사가 조금은 숨을 쉬기 시작한 것 같다. 명자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저는 회장님의 뜻을 이어온 것뿐입니다. 아버지는 회사가 사람을 중심으로 움직이길 바라셨죠. 도연도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 뜻을 가장 잘 알고 있었지. 잠시 정적이 흘렀다. 그래서 도연은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다. 앞으로 회사의 방향을 함께 잡아줄 수 있겠나? 명자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회사가 주는 부담, 이름이 주는 무게, 그 모든 것이 다시 어깨 위에 놓이는 듯 했지만 이번엔 두렵지 않았다. 생각해 보겠습니다. 명자는 미소 지으며 답했다. 밤이 깊어질 무렵 사무실 청소를 대신 맡은 직원들이 조용히 퇴근하며 명자를 향해 인사했다. 명자님, 오늘 회의 멋졌어요. 진짜 대단하세요. 저희도 더 열심히 할게요. 그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고마워요. 앞으로 서로 더 잘해봅시다. 그 말에는 꾸밈도 서열도 없었다. 단지 사람끼리의 존중만 있었다. 건물 1층을 나서자 겨울 공기가 서늘한 숨결로 스쳤다. 명자는 오래된 열쇠를 손에 쥐었다. 아버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조금 돌아온 것 같습니다. 그 순간 바람이 가볍게 불며 그녀의 머리칼을 흔들었다. 마치 오래전 잃어버린 시간이 조금씩 제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느낌이었다. 그리고 명자는 천천히 걸어 나갔다. 새로운 책임과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내일을 향해. 그 첫걸음은 아주 조용했지만 그 어느 때보다도 강했다.